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안타투데이 유투입니다. 얼마 전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이베이 코리아,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등 중요한 유통기업들의 매각이 잇따라 결정되면서 올해는 이커머스 산업 내에 흥미롭고 다양한 이벤트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 유안타증권에서 유통 담당하시는 이진엽 연구위원 모시고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옥션과 G마켓 등을 운영 중인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공식화에 관련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베이가 사실 지난 몇 년간 매각설이 되게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으면서 좀 핵심 자산들은 좀 매각해라라는 주주 서한에 대해서 좀 공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베이는 한국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대안을 검토해보겠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 공식화했다.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을 공식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각의 배경을 두고 순수 오픈마켓이 가지는 경쟁력에도 변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사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MS가 빠졌던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네이버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이버, 쿠팡, 그로스 나오고 MS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베이 11번 같이 순수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그로스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래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커머스 시장은 되게 많이 변화했어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사실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은 가격 중심으로 가져가는 부분, 아무래도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셀러들 간의 경쟁을 시키면서 가격 중심으로 일으키는 부분일 텐데, 최근에 네이버나 쿠팡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 가격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결국 편의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파워 때문에 검색 역량이 되게 좋죠. 거기다가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를 붙여서 또 결제를 되게 편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에서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이슈가 만들어지는 거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송 편의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그런 걸 하기에는 조금 하죠. 왜냐하면 셀러들이 들어와서 그냥 걔들이 판매를 하는 거지 플랫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경쟁력을 끌어올려 주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구위원님께서 보시는 매각의 조건이라든지 또 유력한 인수 후보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인수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SI,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들, 내가 이걸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붙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별개의 플랫폼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픈마켓 간의 통합은 제가 정의하기에는 1 더하기 1은 1.3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쿠팡도 오픈마켓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오픈마켓이 사실 오픈마켓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끌어안나서 플랫폼까지 통합을 시켜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셀러들은 네이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베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쿠팡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셀러풀들이 다 겹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플랫폼 통합의 효과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1.3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별개의 플랫폼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개의 플랫폼을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을 통해서 이 직매입 쪽을 통해서 트래픽을 모으면 이게 오픈마켓 쪽으로 파급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플랫폼을 통합하면 이 오픈마켓이 조금 더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이걸로 유입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 통합 작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통합 작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이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플랫폼을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롯데온이라든지 쓱닷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홈플러스 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들이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쉬운 이슈인 거죠. 그리고 셀러들은 어차피 이곳저곳에서 다 팔아서 매출을 늘리는 게 자기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셀러들 유치하는 것도 그렇죠.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픈마켓을 인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 후보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기업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 인수에 따라서 뭐 국내 이커머스 산업에는 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합병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가 쿠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 오픈마켓이 있는데 뭐하러 오픈마켓 더 붙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풀필먼트라고 하는 압도적인 배송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풀필먼트라는 게 사실 기존 택배랑은 또 다른 영역이고 이거는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풀필먼트를 국내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쿠팡인데요.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에다가 뭐 지금도 걔들이 스마일 배송이라고 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되게 지역적인 부분인 거고 엄청난 캐파를 가지고 있는 쿠팡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붙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도 이제 로켓 배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배송 경쟁력이라고 하는 편의성이 붙게 되는 거기 때문에 쿠팡만이 이 풀필먼트 역량을 통해서 이베이 코리아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얻게 되는 효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추정하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한 13%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베이를 인수하면서 26% 거의 30%에 육박하게 확대를 시켜나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오픈마켓이다라는 건데 오픈마켓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플랫폼 단에서 프로모션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로켓 배송을 붙이게 된다고 하면 가격 경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전사 수익성이 이베이 코리아 쪽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풀필먼트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서 풀필먼트의 배후 수요 자체가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오픈마켓 한 12조 원에서 이베이 코리아 붙이면서 30조 원까지 3배로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풀필먼트에 대한 가동률이 되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도 되게 좋아질 수 있는 아무래도 건당 배송료가 줄어들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건 것 같아요. 쿠팡은 철저하게 아마존을 좀 따라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S가 30% 정도 육박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게 이커머스 쪽에서 수익화를 진행시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마켓 쪽은 이 매출에서 광고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화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픈마켓 수익화를 진행을 하고 이커머스 전반의 수익화를 진행을 하면 결국 경쟁이 강도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다음부터 사실 여기서 30% 정도로 오픈마켓의 비중이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풀필먼트 서비스 개시한 다음부터 이게 70%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쿠팡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직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직매입을 했던 이유는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 직매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상품을 로켓 배송해서 팔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풀필먼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저 셀러들 상품까지도 내가 로켓 배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직매입의 단점은 뭐냐면 이 재고 부담을 져야 된다는 부분, 로스가 생긴다는 부분, 또한 재고 부담 지는 부분과 함께 또 배송비도 지금 무료 배송을 거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배송비도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켓플레이스 중심, 오픈마켓 중심으로 조금 재편이 된다라고 하면 부담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직매입에 대한 GMV 비중이 축소된다는 얘기는 직매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적으로 SSG.com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켓컬리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자들한테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월마트가 성장을 했던 이커머스 부분이 성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쿠팡은 어느 부분으로 조금 확장을 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풀필먼트에 대한 역량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가겠죠. 그러면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 광고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익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커머스는 수익화하면서 플랫폼을 확장을 할 거예요. 작년에 런칭했던 쿠팡플레이 같은 이런 OTT 서비스도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킬 거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혹은 뭐 셀러들을 위한 이제 셀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셀러들을 위한 대출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인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매물이죠.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에 대해서도 매각 관련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는 사실 잘 아시는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국내 2위 사업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위 사업자인 배민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과 함께 MS가 거의 97%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를 공정위에서는 매각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이 명령을 수용해서 지분 전략을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M&A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의 뭐 인수는 사실 배달앱 시장 자체가 크고 있다라는 것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게 유통업종에서 미치는 영향이 또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퀵커머스라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퀵커머스가 뭐냐라고 하면 이륜차로를 통해서 배송을 해주는 이커머스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거다 보니까 소량 상품을 배달하는 게 특징이고 빠르게 배송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 퀵커머스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들 자기 GMV가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퀵커머스 시장 때문에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딜리버리 히어로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되게 많은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되게 많은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오프라인 사업자들 여기선 제가 사실 편의점으로 얘기를 해놨지만 이건 사실 대부분의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다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이미 배송 거점들을 곳곳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배송 거점들을 활용했을 때 퀵커머스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되게 빠른 확장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퀵커머스라는 게 결국 편의점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소량 배송, 그 다음에 즉각적인 소비를 위해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편의점이랑 되게 소비자층이 겹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러한 편의점 사업자들이 조금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자기들의 그로스를 키우기 위해서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 M&A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가능하지만 그중에서도 편의점이 조금 더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편의점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확장이 가능하고 기존의 배달앱 사업자들보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퀵커머스를 하면 풀비언 센터를 따로따로 또 지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장성이 더 빠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사업자들 대비해서 바잉 파워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수익성 측면에서도 더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올해 예정된 이 큰 두 개의 이벤트가 유통기업과 또 향후 산업 전반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만큼 투자자분들에게도 좋은 참고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유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